안녕하세요. 폴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있는 IBSL 토픽 중에서 Thermal Energy B포인트 2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포인트 1이죠. 확실하게 말하면. 네. 그러면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포인트 1 Thermal Energy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저희는 일단 스테이트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좀 아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solid, liquid, gas 형태로 존재를 하며 얘네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particle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기반으로 해서 나눠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stance between particles 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solid에서 gas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먼저 보면 솔리드는 옆에서도 보이겠지만 되게 작은 공간 안에 따닥따닥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디스턴스가 짧은 부분이며 얘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고 저희가 막 어떤 통에 넣는다고 해서 그 모양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fixed shape랑 볼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은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서 파티클들이 아주 미세하게 진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딱 자기 정해진 자리에서 한다. 하지만 진동을 하긴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brate at fixed position 라는 내용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다음으로 볼 거는 리퀴드. 리퀴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 자체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되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볼륨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얘는 특점 중 하나는 저희가 담는 용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쉐이프는 없다. 라고 해서 fixed 볼륨을 갖고 있고 쉐이프는 바뀔 수 있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클 간의 거리가 가장 먼 친구들을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멀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유롭지만서도 되게 랜덤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randomly move 하는 particle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선 리퀴드나 솔리드와는 다르게 particle 간의 되게 간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압력을 주어서 얘를 누르게 되면 되게 작은 공간 안에 모이게 된다. 즉 compressible 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특징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solid, liquid, gas를 간의 가장 큰 특징은 distance between particles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볼 내용은 저희가 이번 내용 같은 경우는 thermal energy transfer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온도나 열, 히트 관련된 말을 많이 들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temperature과 heat 간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temperature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사전적 정의는 어떤 물체의 차가움과 어떤 물체의 뜨거움을 딱 저희가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 값을 tempera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measure of coldness랑 hotness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볼 IB 피직스에서는 temperature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옆에 있는 formula booklet에 있는 이 공식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EK라고 하는 것은 kinetic energy라는 뜻이고 위에 있는 바는
average를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average random kinetic energy 값이고 그 값 자체가 temperature에다 constant를 곱한 값, 즉 temperature와 proportion하다 라는 내용이 저희가 볼 temperature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temperature is proportional to the average random kinetic energy 라는 것이 저희가 볼 I physics에서 temperature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히트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measure 값 아니면 뭐 temperature랑 proportion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얘는 그냥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특히 thermal 에너지가 히트, 즉 thermal 에너지의 다른 이름 자체를 히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히트를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얘도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퍼가 가능하고 얘는 에너지가 트랜스퍼 될 때 무조건 히트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히트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즉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핫한 물질에서 콜드한 물질로 항상 트랜스퍼가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적혀 있는 internal energy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internal energ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internal,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의 internal, 내부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고유한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저희가 아마 유닛 A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존재하는데, 얘네 앞에 있는 이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볼 건 토탈 랜덤 키네틱 에너지, 토탈 인터몰레큘러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는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토탈 랜덤 키네틱 에너지가 무엇이고 토탈 인터몰레큘러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이 토탈 랜덤 키네틱 에너지는 어떤 서브스텐스 안에 들어있는 파티클들이 운동함으로써 갖게 되는 키네틱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 자체는 2분의 1 mv제곱 똑같이 구하면 되고, m에다가 파티클의 매스를 넣고 v에는 파티클의 벨로시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EK is equal to 3 over 2 kBT 라고 하는 이 공식에 적혀있는 EK 값도 똑같은 랜덤의 키네틱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이 토탈 랜덤 키네틱 에너지는 앞서도 말했지만 템퍼레처랑 프로포셔널하다 라고 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적혀있는 intermolecular potential energy, 이거 같은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긴 포텐셜 에너지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파티클이 서로 간의 거리를 갖게 되고 그 파티클 간의 거리로 인해서 생긴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stance between particles 로 인해서 생긴 포텐셜 에너지가 total intermolecular potential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거리 자체가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것은 당연히 얘는 가스가 제일 크고, 다음 liquid, 다음 solid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토탈 랜덤 키네틱 에너지 자체도 솔리드보다는 리퀴드가 조금 더 덜 팩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거리가 더 많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솔리드 리퀴드가 좀 더 큰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또한 당연히 완전 프리리하게 움직이는 가스가 더 큰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해 주실 거는 temperature를 보실 때, temperature는 measure of coldness, hotness, 즉 어떤 값을 측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값을 나타내는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 단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셀시어스와 과학에서 많이 쓰는 켈빈이 있습니다. 이 셀시어스라고 하는 값은 말 그대로 물이 어느 온도가 0도,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다 라고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 해가지고 만든 온도를
셀시어스 온도라고 하고 temperature 이 켈빈 이 켈빈은 absolute temperature이라고 해서 물질이 더 이상 아무 움직임도 없어지는 딱 그 온도. 앞서 말했지만 고체는 바이브레이트 한다고 했죠. 그 바이브레이트 자체를 멈추는 온도를 0켈빈이라고 잡고 그 이유 값을 일일이 하나씩 표현한 게 켈빈 값입니다. 그래서 이 켈빈과 셀시어스는 정확히 273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셀시어스 값에 273을 더하면 저희가 켈빈 값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hit의 단위는 에너지니까 당연히 줄이 될 것입니다. 네, 한번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phase의 chang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hase가 바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건데, 우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기 전에 각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lting 같은 경우는 solid가 liquid로 넘어가는 상황. freezing 같은 경우는 반대로 liquid가 solid로 가는 상황. vaporization 같은 경우는 liquid가 가스로, evaporation 똑같이 liquid와 가스로, condensation 같은 경우는 가스에서 liquid로, sublimation 같은 경우는 여기선 안 나와 있지만 solid에서 바로 가스로 가거나 가스에서 solid로 바로 가거나, 저희가 그 가장 큰 예시가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가 solid에서 가스로 바로 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sublimation이라고 하고, 디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스에서 솔리드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디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스테이트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그거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 vaporization이랑 evaporation 같은 경우는 둘 다 리퀴드에서 가스로 가는데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vaporization 같은 경우에 다른 이름을 저희가 boiling이라고 합니다. 보일링을 한국어로 말하면 끓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끓는다와 evaporation, 증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둘 다 liquidous gas로 가는 것 자체는 맞지만 evaporation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at the surface. 무조건 어떤 액체가 있으면 그 액체의 surface에서만 일어나고, 얘는 굳이 보일링 포인트를 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at any temperature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일링과 저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름에 해당되는 지금 스테이트 체인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솔리드에서 리퀴드, 리퀴드 가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스테이트가 바뀌는 부분은 되게 평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면, 이 그래프를 볼 때 Y축이 temperature, X축은 안 써져 있지만 temperature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emperature가 아니라 ti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time인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는 저희가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constant 파워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work done divided by time이었죠. 즉 시간당 가해지는 work done 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컨스턴트하다라는 말은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을 늘려주게 된다면 거기에 가해지는 work done 값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즉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다 라는 뜻으로 지금 X축에 time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energy is supplied at constant rate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주입을 해주고 있고,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템퍼레처가 오르는,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가장 먼저 보일 점은 여기가 스테이트가 바뀌는 부분은 평평하다라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 이유 같은 이유는 여기서의 이유는 저희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서플라이를 해도 그 에너지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가 오르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혹은 스테이트를 체인지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오르는 부분은 온도가 오르는데 에너지가 사용된 것이고 스테이트가 체인지 하는데 에너지가 사용되는 부분은 온도가 오르는데 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그래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템퍼레처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템퍼레처는 키네틱 에너지, 랜덤 키네틱 에너지의 프로포셔널 값이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터몰레큘러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키네틱 에너지가 오르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물질에게 에너지를 가해주면 그 물질이 갖는 인터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함으로써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컨스턴트합니다. 왜? 당연히 솔리드, 리퀴드, 가스 같이 상태가 체인지하지는 않고 온도만 오를 건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의 거리에 따라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스테이트가 바뀌는 부분 실질적으로 스테이트가 바뀜으로써 파티클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고 실제로는 온도가 안 바뀌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컨스턴트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들어갈 때 각각의 부분에서 키네틱 에너지로 가는지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부분에서 키네틱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지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는지가 궁금해서 나온 개념이 Specific Capacity와 Specific Latent Heat입니다. 이걸 보통 문자로 저희가 C, 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Specific Capacity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정의가 Heat required to increase 1 Kelvin of 1 kilogram of substance. 그래서 뜻이 1kg짜리의 어떤 물질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값을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여기가 굳이 1kg일 필요는 없고 뭐 유닛 매스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유닛 매스만큼의 서브스텐스가 있을 때 그 서브스텐스를 1켈빈 혹은 1셀시어스를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스페시피c 캐파시티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총 들어간 Q값이 궁금하면 C값에다가 1켈빈이 올랐다 했으니까 뭐 여러 켈빈 값이 좀 크게 바뀌었으면 그 바뀐 값 change in temperature 그리고 얘는 유닛 매스당 체인지 값이라 했으니 실제 매스 값을 곱해주면 CMT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들어간 Q값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매스가 무슨 기호를 갖냐 템퍼레처 체인지가 무슨 기호를 갖냐에 따라서 스페시픽 캐파시티의 단위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 켈빈, 킬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킬로줄, 셀시어스, 그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항상 외워두지 말고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Specific Latent Heat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온도가 오를 때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봤으니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Specific Latent Heat이라고 생각하면 되셔서 이 같은 경우는
heat required to change the state of a substance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유닛 매스만큼의, 그래서 뭐 1kg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1kg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specific latent heat 자체가 specific capacity보다 보통은 되게 많이 큽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온도를 올리는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스테이트를 바꿀 때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는 말이죠. 보통 이제 1kg당을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서는 Q는 ml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스테이트가 바뀔 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해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L의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change in temperature, Q는 Cm 델타 T를 이용해서 얼마나 에너지가 가졌는지를 찾을 수가 있고, 평평한 부분에서는 온도가 안 바뀌었고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Q는 mL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을 받고 관련해서 연습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볼 문제는 방금 전에 배웠던 specific capacity와 specific latent heat에 대한 단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면 specific latent heat of vaporiza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리퀴드가 있을 때 가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1kg당 필요한 에너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specific capacity는 어떤 물체를 1k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값은 Q는 Cm 델타 T다. 여기서는 Q는 mL이다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단위를 구하는 문제가 IBS에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 단위 같은 문제는 우선은 저희가 편한 기호로 우선을 쓰고 마지막에 단위를 구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Q는 Cm 델타 T와 Q는 mL에서 C를 Q over m 델타 T로 표현할 수가 있고, L 같은 경우를 Q over m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pecific capacity over latent heat, 즉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결국 Q over m 델타 T divided by Q m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Q는 같은이 사라지고 M은 같은이 사라지니 1 over 델타 T 값이라고 저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ange in temperature 같은 경우는 몇 켈빈이 바뀌었다, 몇 켈빈이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결국 단위가 켈빈이기 때문에 얘는 켈빈 to the power of negative 1이 맞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도 봤고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